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날씨가 비가 오다 안 온다 막 그러네. 잠깐만. 네. 숙제하면서 조금 이제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이제 시험 끝나가지고 학교에서 좀 그래 여유 있죠. 숙제 잘 대부분 잘 해줬고 4명 정도가 아직 숙제를 못 냈어요. 그래서 숙제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복습을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 63쪽을 한번 보세요. 63쪽 봤을까요? 63쪽을 보세요. 자, 페이지 63쪽을 보고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역학적 에너지란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어떤 공이 지금 공중에 떠 있어. 공중에 떠 있다, 이 공이. 그때 이 공이 떠 있는 높이가 10m 높이에 떠 있어. 이 공의 질량이 2kg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높이가 있거나 속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갖는 전체적인 에너지로 무슨 에너지라고 하냐면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게 역학적 에너지.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와 어떤 에너지를 합친 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바로 위치 에너지. 우리가 EP라고 쓴다고 그랬죠.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EK라고 쓴다고 했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다 유도도 했었죠. 자,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뭐였어? 이건 알아야 되지. 9.8 mH. 여기서 m이 뭐야? 킬로그램 질량. h가 뭐지? 미터 높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공식 알아야 되겠지. 2분의 1 mv의 제곱. 질량이 m이고 속력이 v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이거야. 그때 이 두 개를 합친 전체 에너지를 우리는 무슨 에너지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첫 번째 이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바로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항상 어디서나 먹어야 된다. 바로 보존돼야 한다. 보존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일정하다. 처음 가진 역학적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 제일 꼭대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나 이 아래로 공이 떨어졌을 때의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 동일하게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하고 뭐하고 똑같다? 떨어지는 동안 모든 이 녀석이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 음. 그때 이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 공의 역학적 에너지 역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저 제일 꼭대기에서 이 공이 위에 있을 때는 공을 잡고 있었으니까 속력이 없단 말이에요. 속력이 0이거든. 속력이 0이면은 운동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 무슨 말이다? 제일 꼭대기에서 얘가 가지는 전체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뭐밖에 없다? 위치 에너지밖에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공이 떨어졌어. 떨어져서 아래로 왔어. 아래로 왔을 때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친 것이 역학적 에너지 되는데 바닥에 떨어질 때는 높이가 있다 없다. 높이가 없어. 그렇지? 0이잖아. 높이가 0이야. 높이가 0이면 위치 에너지가 0이야. 그 얘기는 이 바닥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다? 바로 운동 에너지하고 똑같다는 거지. 위치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제일 꼭대기에서는 무슨 에너지만 존재했다? 위치 에너지만 존재했다.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0이다. 제일 아래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존재했다. 위치 에너지는 0이다. 자, 그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보존이 되어야 하는데 위에서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었고 아래에서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는 건 위에 있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는 거죠. 맞지?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어떤 공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운동에서 떨어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반대로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위아래로 떨어지고 올라가면서 서로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자, 그때
이거를 이제 응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공이 떨어진다. 공이 떨어지다가 어떤 중간 지점, 이 중간 지점에서의 공이 떨어지던 중이니까 이 중간 지점에서 얘는 뭐가 생겼겠어? 제일 꼭대기에서는 지금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멈춰 있었으니까. 그치? 제일 꼭대기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없어. 왜? 속력이 0이었으니까. 근데 이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면 얘는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 에너지를 가졌던 것이 위치 에너지의 일부가 뭘로? 운동 에너지로 지금 전환이 됐겠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있다 없다? 생겼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지금 A와 B라고 하면 이 B점에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야. B점까지 떨어지면 속력이 생겼잖아. A에서는 속력이 없었지만 떨어지면서 속력이 생겼으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그럼 위에서 운동 에너지가 없었고 아래에서 운동 에너지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뭐야? 없던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떨어지면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맞지?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떨어지면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죠. 어디서 어디 떨어지면서? A에서 B로 떨어지면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지. 맞아? 어. 그러면 이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겠느냐? 바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양은 뭐가 감소한 양과 같은 거야? 떨어지면서 줄어든 위치 에너지가 똑같은 거죠. 즉,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바로 떨어지는 동안에 감소한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다는 거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잖아. 어떤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공식을 못 구해. 속력을 모르니까. 증가한, 여기서의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어떤 지점에서 떨어지면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 떨어지는 동안에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똑같다는 거야.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큼이 감소했겠냐? 바로 이 높이, 떨어진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9.8 mh만큼이 감소했단 말이야. 떨어진 높이. 여기서 h가 뭘까? 떨어진 높이가 되는 거죠. 이 h는 떨어진 높이가 되겠지. 이 떨어진 높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을 것이다. 맞아요? 음. 자, 63쪽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건데, 자, 8번 문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그림이야, 이 그림. 이 그림. 자, 이 그림에서 지금 뭐냐면, 공이 지면에 닿는 순간에 뭘 구해라? 속력을 구하라는 거야. 속력.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냐? 지금 이 그림을 여기다 가져와서 그려보면, 질량이 2kg이고, 높이가 10m 높이에 있었던 이 공이 있었어. 10m 높이에 이 공이 있었어. 근데 이 공이 이제 놨어. 놓으니까 이 공이 어떻게 돼?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지겠지. 떨어지다가 지면에 닿기 직전. 이때의 뭘 구하라는 거야? 이때의 속력을 구하라는 거잖아. 자, 속력의 범주는 우리가 이 속력에 대한 거는 뭐를 알아야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운동 에너지를 구해야 속력을 알 수 있지. 왜? 운동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의 mv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속력을 알려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를 알고 있고 여기서의 질량을 알고 있으면 속력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의 질량은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 질량은 지금 2kg 있는 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질량은 바로 나와 있는 거고 여기 이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만 알면 되는데 이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다?
떨어지면서 감소한 전체 무슨 에너지? 전체 위치 에너지가, 처음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전부 뭘로 바뀐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면 되겠어? 처음에 떨어지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되겠지. 9.8 mH. 어, 질량이 얼마? 2. 높이가 얼마? 10m. 그거 얼마야? 196이잖아. 196이 결국에는 처음에 위치 에너지였으면서 떨어지면서 전부 전환된 운동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가 얼마다? 196줄이다. 그게 얼마다? 2분의 1 질량 속력의 제곱. 그럼 V의 제곱은 2 없어지고 196, V는 14가 되겠죠. 유빈아. 그치? 음, 됐어요? 자, 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5페이지 볼게요. 자, 21번 보자, 21번. 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유리. 알겠어요? 자, 21번 보세요. 전부 뭐냐면, 자, 처음에 가진 어떤 지점에서의 이 녀석들의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있잖아. 그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에 얘가 위치가 바뀌어도 그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어느 지점에서나 처음 지점이나 나중 지점이나, 처음 어떤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얘가 위치가 바뀐 나중 역학적 에너지나 항상 이 값은 어떻다? 일정하다. 같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뭐냐면 이 높이에서 원래는 보통은 떨어뜨렸잖아요. 놨잖아, 그냥. 그치? 놓은 게 아니라 위로 던졌대요. 던지면 어떻게 돼? 얘가 어떤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때 문제가 뭐냐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뭘 구해라?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래.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야. 왜? 이 바닥에 떨어질 때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래요. 이 바닥에 떨어질 때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세요. 자,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다고? 어떤 점에서는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떨어지기 직전의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써요? 같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떨어지기 직전의 역학적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 이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역학적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 반대로 처음 출발할 때 얘가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면 된다는 거지. 처음 출발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란 말이야. 요거 알아야 돼. 역학적 에너지는 뭐다? 위치와 운동 에너지 합이다. 어. 보통은 아까 떨어뜨렸기 때문에 운동이 0이었거든, 처음에. 근데 얘는 떨어뜨린 게 아니라 위로 던져 올렸기 때문에 던져 올렸잖아. 그럼 던져 올리면 속력이 있잖아.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던져 올릴 때의 높이도 있잖아. 5m. 그러니까 얘는 위치 에너지도 있는 거야. 얘는 위치 에너지도 구하고 운동 에너지도 구해야 돼. 그 둘을 합친 게 뭐야? 역학적 에너지 되는 거지. 규빈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의 위치 에너지는 뭐예요? 어떤 위치 에너지? 지금 이 높이에서의 위치와 운동을 구할 거야, 우리가. 자,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 위치 에너지는 9.8 mH.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러면 9.8, 자, 지금 이 현재 이 높이에서의 질량 2kg, 높이 5m. 질량 2kg, 높이 5m. 더하기 2분의 1 질량 2kg, 속력 5m/s로 위로 던졌댔잖아. 그럼 속력이 얼마야? 5가 되겠지. 그러면 5의 제곱, 속력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여기 이 없어지니까 앞쪽은 98, 뒤쪽은 25, 123 줄이 바로 처음에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그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바닥에 닿기 직전에 역학적 에너지도 어떻다? 같다.
건이 어때요? 됩니까? 지율이 돼요? 재범이? 쓰레? 됩니까? 자, 요거 되는 친구들. 네, 써보세요. 됩니다, 선생님. 네. 그렇지. 좋아. 자, 1번 문제 좀 헷갈렸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1번.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전부 뭐냐면, 봐봐. 지면에 닿는 순간에 뭘 구하래? 운동 에너지를 구하래. 그 얘기는 요 바닥에 닿기 직전, 요 때의 뭘 구하래? 운동 에너지를 구하래.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걸까? 자, 바닥에 닿기 직전에 역학적 에너지가 있겠지? 자, 이 역학적 에너지와 지금 이 높이에서 던져질 때 여기서도 뭐가 있겠어? 역학적 에너지가 있겠지? 이 두 에너지는 어떻다 항상? 같다고 했잖아. 이렇게 구하는 거야. 제일 꼭대기에서의 얘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와 아래에서 얘가 역학적 에너지 서로 같다. 이거 이용하면 구할 수 있어. 왜? 이 아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밖에 없어요, 이제. 운동 에너지밖에 없지. 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이긴 하지만 바닥에 닿기 직전에 높이는 없잖아. 높이가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0인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에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것은 바닥에 닿기 직전에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첫 번째. 아, 지면에 닿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것은 지면에 닿을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는 것과 똑같구나. 그러면 닿기 전에 처음 출발할 때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주면 되겠구나. 처음 출발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뭐다? 똑같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으로 구하면 된다. 구하면 되죠. 자, 위치 에너지 있죠? 얼마? 9.8 mH만큼. 운동 에너지 있죠? 얼마? 2분의 1 mv 제곱만큼. 자, 넣어주면 되잖아. 질량 얼마야? 4kg. 높이 얼마야? 5m. 9.8 곱하기 질량 4, 높이 5m.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2분의 1 질량 4kg, 속력이 얼마래? 처음에 10. 그러면 10의 제곱. 그럼 어떻게 돼? 여기 196이고 여기 200이네. 얼마야? 396이네요. 4번. 되죠? 다은아, 현서야. 재밌지? 얘들아. 재밌잖아. 자, 2번도 볼게, 2번. 자, 2번 롤러코스터 문제인데, 자, 요거 핵심은 이거예요. 자, 봐봐. 여기서 핵심은, 잘 보세요. 지금 A 지점을 제일 높은 높이로 한다면, 이 A 지점을 지금 출발했대 했잖아. 그럼 출발했을 때, 이 A 지점에서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겠어요? 이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똑같겠지. 왜? 출발했다는 건 여기서 속력이 지금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기 때문에 결국에 제일 꼭대기에서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었던 거야.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얘가 B점까지 내려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내려간 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얘가 떨어진 높이가 얼마인지 생각해봐. 20m에 있었는데 10m 높이까지 내려온 거야. 그럼 얘는 몇 미터 떨어진 거예요? 10m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야? 10m에 해당하는 10m에 해당하는 10m만큼의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됐겠어? 줄어들었겠죠. 왜? 높이가 10m가 감소했잖아, 처음보다. 그러면은 10m에 해당하는 요 떨어진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겠지. 이 위치 에너지 어디로 갔겠어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갔겠어? 운동 에너지의 증가로 이어졌겠죠. 그치? 근데 봐봐.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거는 공식으로 설명하면
9.8 mh만큼이 감소했을 거야. 그러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얼마라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9.8 mh만큼이 증가했겠죠. 요만큼이 감소하고 요만큼이 증가했겠죠.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야. 근데 봐봐요. 여기서 9.8 변함없고 얘의 질량도 변함없어요. 바뀐 건 뭐밖에 없어? 높이만 바뀌었단 말이야. 즉, 이 높이가 몇 미터 높이에 해당하는 게 감소했어요? 10미터 높이에 해당하는 게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10미터 높이에 해당하는 그 위치 에너지 감소한 것이 뭘로 간 거야? 운동 에너지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어떤 지점에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점에서 어떤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그 지점까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은 거고 이거는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결국에 얘는 감소한 높이 떨어진 높이에 비례하는 값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 보면 일단 1번을 볼게요. A점과 E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그래서 A점과 E점 높이는 다르지만 처음에 가진 역학적 에너지가 어느 지점에 있던지 간에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 같은 거죠. 자, 2번. B와 C에서 운동 에너지의 B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B점과 C점에서 운동 에너지의 B를 구하라. 그럼 이제 초보자들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거야? 선생님 운동 에너지 공식이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을 서로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지. 왜? 속력을 안다면, 물론 속력을 안다면 이 속력을 가지고 운동 에너지 비를 구할 수 있겠지만 속력을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속력을 알 수 없을 때는 뭘 가지고 가는 거야?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방금 설명했잖아. 뭐라고?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결국 뭐라고? 감소한 뭐하고 똑같다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다고. 그죠?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럼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높이에 비례한다고. 무슨 높이? 떨어진 높이에 비례하잖아. 그럼 봐봐. B점은, B점은 떨어진 높이가 10m고, C점은 4m가 남은 거니까 떨어진 높이가 16m예요. 맞아? B점은 10m 떨어진 거고, C점은 16m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B가 B점은 9.8 mH, C점은 9.8 mH만큼 감소했을 거야. 근데 여기 H가 얘는 몇 미터 떨어진 거야? 10m만큼 감소한 거고 C는 16m만큼 감소한 거란 말이야. 근데 어차피 9.8 없어지고 질량 없어지니까 어차피 높이의 비란 말이야. 떨어진 높이의 비. 떨어진 높이의 비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비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곧 그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비라는 거지. 즉 떨어진 높이의 비가 위치 에너지의 비, 운동 에너지의 비가 된다는 거야. 떨어진 높이가 얼마야? 10대 16이잖아. 5대 8이란 말이야. 맞다고. 이걸 다 구하는 거잖아, 지금. 그쵸? 자, 3번. C점에서 D점으로 운동하는 동안. 자, C에서 D로 가는 건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면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겠지. 자, 4번. C와 D에서의 운동 에너지 비 또 나왔다. 그지? 자, C와 D에서의 운동 에너지 비를 구해라. 똑같아. 어떻게 한다? C점과
D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비를 구해라. 그러면 처음에 비해서 C점은 몇 미터 감소한 거예요? 16미터 감소한 게 C점이란 말이야. D점은요? 남은 게 11미터니까 D점은 처음에 비해서 9미터 감소한 게 이 D점에서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 되는 거죠. 즉, 운동 에너지의 비는 자, C점의 운동 에너지와 D점의 운동 에너지의 비는 뭐하고 똑같다? 그때까지 떨어진 감소한 위치 에너지 C까지 떨어지는 동안 감소한 위치 에너지 대 D까지 떨어질 때에 대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똑같고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라는 건 9.8 mH 9.8 mH 거기에서 요 h가 뭐야? 떨어진 높이란 말이야. 이 떨어진 높이가 16m, 9m란 말이야. 요거의 비잖아. 근데 결국에 어차피 뭐라고? 9.8, 9.8 없어지고 질량 없어진단 말이야. 결국에는 떨어진 높이의 비가 떨어진 높이의 비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비고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비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비가 되니까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건 위치 에너지 떨어지는 동안에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하라는 거고 결국에는 떨어진 높이의 비를 구하라는 거와 똑같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몇 대 몇이야? 16대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되겠어? 이것만 알면 문제가 어렵지 않지. 그치? 자, 잘 됩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위치 에너지 온도의 전환. 자, 혹시 또 65페이지 중에서까지 중에서 질문 있을까? 숙제했던 것 중에. 선생님, 이거 하나만 같이 해주세요. 개인 채팅으로 보내도 되고, 전체 채팅으로 보내도 되고. 있어요? 태훈이 어때요? 이해되죠?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합해진 걸 우리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어느 점에서나 똑같다. 근데 문제에서 나오는 건 그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건 결국보다 감소한 위치를 구하라는 거야. 감소한 위치를 비교하라는 건 감소한 높이를 비교하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지금 23번, 그 다음에 실력 탄탄 1번, 2번, 여기까지 이런 시험 문제 나온다 했을 때 몇 점 맞을 수 있는지 써보세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문제에서 지금 O2에 나오는 여기 23번까지, 그 다음에 실력 탄탄 1번, 2번이 시험에 나왔어. 이게 25문제가 너희 시험 문제 나왔어. 몇 점 맞을 것 같아요? 써보세요. 100점 맞을 것 같지? 어, 까먹으면 안 돼요. 잘 정리해놨다가 이 영상들 잘 링크 저장해놨다가 여러분 시험 기간 되면 다시 까먹잖아. 그치? 시험 기간 되면 다시 돌려보면은 그때 이해가 더 잘 될 거야. 학교에서 또 배우니까. 그치? 그래서 학교 수업도 열심히 잘 들으시고 좋은 결과 이제 있으면 좋겠어요. 자, 66쪽을 넘어갑니다. 자, 이 정도 역학제는 전환 이제 복습을 통해서 문제 많이 풀어봤고 좀 알겠죠? 좋아요. 네, 좋습니다. 다 90점 이상 맞을 것 같고요. 전기 에너지 넘어가 볼게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자,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기와 자기 파트랑 연결이 되는 건데, 음, 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 정말 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야. 어떻게 이렇게 법칙들이 있는지.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코일이라는 게 있어요. 철심에다가 이런 코일을 감아놨어, 이렇게. 철심이 없어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전선을 감아놨어. 감아놓은 걸 코일이라고 해. 그때 여기에 이제 전지를 연결해가지고 이 전지잖아? 오른쪽이 지금 플러스고 이거 왼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흐르냐면 전지의 플러스에서 나오니까 전류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 오른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면 이 전류가 타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뒤로 들어간단 말이야. 또 앞으로 나와서 또 뒤로 들어가고, 뒤로 들어가고, 뒤로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로 뒤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와서 전류가 이렇게 계속 흐르는 거 아니겠어요? 전류가? 그렇지? 이랬을 때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라는 이야기 하면서, 전류가 흐르면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오른손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구했어요. 어떻게 오른손 법칙 어떻게 했냐면, 이 코일에서는 네 손가락이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 즉, 네 손가락이 이렇게 전류가 휘감아 들어가는 방향. 앞에서 뒤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네 손가락이 이런 모양이 되게끔 하면 오른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요 여기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뭐의 방향이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요 빨간색 네 손가락이 앞에서 뒤로 들어가고 있지? 요게 무슨 방향? 전류의 방향이라면 그 전류가 만들어지는 곳의 자기장은 이 왼쪽으로 형성이 된다. 즉,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이렇게 앞에서 뒤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저 위에 있는 그림하고 좀 동일해지는 거지. 그러면 엄지가 왼쪽을 향하는 것처럼 자기장이 이제 없던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코일 내부에 이제 자기장이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이제 뒤로도 가고 뒤로 돌아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이 코일 내부로 들어가는 이런 빨간색 모양이 돼요. 근데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막대 자석을 놨을 때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일 때 N극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모양과 동일하거든, 저 그림이.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방향과 그 그림이 동일하거든. 그러면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 자기장이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이 위에서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과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동일하단 말이야. 그 얘기는 이 코일이 자기장을 만들면서 이제 얘가 뭐가 된 거다? 하나의 자석이 된 거야. 원래는 자석이 아니었는데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됐으니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로 자석을 만들었다. 전자석이다라고 한단 말이야. 전자석. 즉 무슨 말이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지. 이게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자기장을 만드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야, 전기를 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었어? 그러면 반대로 자기장을 만들면 없던 전류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전류라는 게 뭐야? 전기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 야, 지금 이 금속에는, 이 전선에는 아무것도 흐르지 않았어. 근데 자기장을 저렇게 똑같이 만들어주면 전류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었으니 자기장을 만들면 거꾸로 전류가 저렇게 흐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자, 똑같이 만약에 이게 있다. 코일 똑같이 감겨져 있어, 지금 이렇게. 있어. 있고, 지금 여기에는 전지가 연결된 게 아니야, 지금. 여긴 전구가 연결돼, 전구. 전구가. 전구는 지금 전기를 만들지 않잖아. 전기가 있어야 전구에 불이 들어온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 내가 인위적으로 전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장의 변화를 주는 거야. 이렇게. 녹색이 지금 자기장이잖아. 자기장을 이런 모양으로 생기게끔만 만들어 준다면 여기에 전류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봤더니 전류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지. 기가 막힌 발견을 한 거지. 우리가 우연히 전기가 흐르는 곳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를 알게 돼서 이제 반대로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을 찾게 된 거예요. 미쳤잖아. 그치? 그래서 자기장에 변화를 주면 전기를 만들 수 있겠다. 해서 해봤더니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여기 전지 없잖아. 전지 없는데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니까? 말이 돼요? 된다고, 이게 된다고. 과학적으로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자기장이 만들어져 된 거야. 그럼 이 자기장은 언제 만들어지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자기장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코일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니까,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니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N극이, 이건 이제 고등과정이거든.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에서는 이 방향까지는 우리가 공부하진 않아요. 그냥 원리 대충 이거의 큰 원리만 알면 되는데, 고등학교 여러분이 어차피 통합과학을 가면, 고등학교 통합과학 고1 때, 그 다음에 물리, 고등 물리에 가면은 이제 뭐까지 나오냐면, 야, N극이 다가오면 전류가 오른쪽으로 만들어지니 왼쪽으로 만들어지니 이걸 이제 알면 되는데, 그거 어렵지 않아, 내용이. 잘 봐봐. 어, 자연의 법칙이 어떤 거냐면, 자연은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걸 좋아해. 관성이라고 하지, 관성. 이 자석의 N극이 자기장을 이렇게 막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애잖아. 얘가 이 안으로 들어와. 밀어 들어오면은 이 코일 내부로 자기장이 더 많아져. 그러면 얘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 코일 내부에서는 야, 싫어, 오지 마 하면서 밀당하는 거야. 밀어버려요. 평소에 안 생겨. 안 생기는데 이 안으로 자기장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밀어내는 거야. 왜 그런지 몰라요. 자연의 법칙이 그래. 그래서 밖으로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니까 뭐가 생겼어? 자기장이 생겨. 자기장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 전기가 생기는 거야. 알겠어? 어. 반대로 내가 이 자석을 반대로 뒤로 가져가. 가져가면 여기 많이 들어왔던 자기장이 이제 빠지거든? 빠지면서 자기장이 이제 이 코일 주변에 있던 자기장이 양이 줄어드는 거지. 줄어드니까 이때 가려고 하니까 그래? 알아서 갈게. 간다? 그럼 얘가 이제 가지 마! 이러면서 이제는 또 못 가게 또 반대로 잡아당겨요. 아주 웃기지? 들어오려고 하면은 오지 마! 하면서 밀어내고 나가려고 하면은 가지 마! 하면서 잡아당긴다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들어올 때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왼쪽으로 됐다가 나가려고 하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가지마 하면서 얘를 잡아당기다 보니까 반대로 생기거든. 자기장의 방향이 이제 오른쪽으로 생겨. 그래서 자기 자석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면은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돼요.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 자석이 들어올 때와 자석이 나갈 때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서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갈 때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만 알면 되는 거지.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자, 이게 왜 기가 막힌 거냐면, 어쨌든 여기서 필요한 건 우리가 전기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 뭐만 있으면 되냐면, 요런 게 있으면 돼요. 이게 뭐야? 코일이야, 코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으면 되냐면, 이 주변에 요런 게 있으면 되는 거야. 뭐야? 자석이야. 이 코일과 자석이 서로 어쨌든 자 가만히 있으면 안 만들어져. 코일과 자석이 어쨌든 움직여야 돼. 그 사이에서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지면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그 움직임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 코일 내부에 이런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있으면 된다? 누가 움직이는 건 상관없어. 코일이 움직이든 자석이 움직이든 둘 다 움직이든 어쨌든 이 둘 사이에 움직임만 존재하면은 코일과 자석 사이에 뭐만 움직임만 존재하면은 그 움직임이 뭘 만들어낸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얘들아, 여기 프로펠러가 이렇게 있어요. 프로펠러가 있고 이 프로펠러의 이 부분 끝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음, 뭐 대충 얘기할게. 여기에 코일이 감겨져 있어. 그리고 이 코일 주변에 대충 해볼게요. 자석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 프로펠러를 돌리기만 하면 프로펠러 돌리면 이 코일이 돌겠지. 코일이 지금 자석 주변에서 돌잖아. 자석 주변에서 도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전류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전기 에너지 만들어져. 그러면은 여기에 전구가 있으면 여기 불이 들어온단 말이야. 결국엔 뭐다? 이 코일과 자석 사이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움직임만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걸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프로펠러를 돌려서 이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야. 근데 손으로 돌리는 거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끓여.
물을 끓이면 뭐가 나와? 수증기가 나오지. 이 수증기를 돌리는 거야. 근데 물을 뭘로 끓이냐? 첫 번째. 석탄으로 끓인다. 석탄으로, 석탄으로 막 물을 끓여, 이렇게. 그러면 얘가 증기가 돌리겠지.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게 뭐야? 발전기지. 석탄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데를 화력 발전소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이거를 물을 끓이는데 석탄이 아니라 원자력을 이용해서 끓인다. 똑같아. 물 끓이는 건 똑같아요. 프로펠러 돌려. 그러면 돌아가. 전기 만들어져. 무슨 발전?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소리 끼쳤어? 너무나 쉬운 설명에 지금 여러분들 뭔가, 어, 감동 받았어요? 이게 발전기의 원리 별거 아니야. 중요한 건 코일과 자석 사이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면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 방식을, 이거를 이제 높이서 떨어지는,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댐에다가 물을 가뒀다가 이 댐에 있는 물을 떨어뜨려가지고 프로펠러 돌려. 수력 발전.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 뭐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막 이런 거 공부하잖아. 핵심 개념은 이거예요. 재밌지? 자,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라는 건 뭐냐? 전류가 흐르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 단위를 쓰고요. 자, 전자기 유도. 별표 3개 치시고 전자기 유도. 방금 얘기했던 게 전자기 유도야. 뭐냐면 코일과 자석 사이에 지금 얘가 움직였잖아. 그치?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과 자석의 움직임을 통해서 뭘 만들어냈다?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 코일과 자석이 전류를 만들어내. 쉽게 말하면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석을 움직이면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만들어지는 현상. 이게 전자기 유도가 되는 거야. 자기장이 전류를 유도한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원래는 우리말대로 하면 자기전 유도 이게 맞거든. 자기전류 유도 이게 맞는데 어 자기전 유도하니까 뭐 잠자기 전에 뭐 한다 이렇게 들리니까 전자기 유도라고 바꾼 거야 이름을. 그러면 뭐야? 자석의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자석이 막 돌아가니까 자석이 돌아가니까 그 자석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바꾼다는 거야. 그때 만들어지는 전류를 전류가 만들어졌다, 유도됐다, 유도전류. 전자기 유도에서 만들어진 전류를 유도전류. 자, 유도전류의 방향.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는 서로 반대로 전류가 흐르죠. 아까 얘기했죠. 가까이 할 때는 오지 마. 멀리 갈 때는 가지 마.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니까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석이 정지해 있다. 정지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가까이 갈 때 움직임이 있으면 전류가 바늘이 돌아가. 지금 바늘이 오른쪽으로 돌아갔지. 전류가 흘러. 선생님 왜 오른쪽이에요? 왜 오른쪽인지 지금은 몰라도 돼. 그냥 내려갔을 때 얘가 오른쪽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멀어진다면 바늘은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류가 만들어지긴 해. 근데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자, 재밌는 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 어, 이 어떤 원통에다가 코일을 감아놓고 그냥 코일만 감아놓은 거야. 감아놓고 여기다가 지금 전구를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이 자석을 떨어뜨리는 거야, 위로 쭉. 자석을 놔. 이 관에다 놔. 그럼 코일 속을 지나가겠지. 자, 코일 속을 지나가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 코일 안에서 오지 마 하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지. 그러면서 전류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지금 불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가 이 높이에서 떨어질 때 내가 가진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었다면 100이었어.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었다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떨어지게 되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항상 보존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아래 떨어질 때도 역학적 에너지 얼마여야 돼? 100이어야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얘는 뭐밖에 없어? 위치 에너지밖에 없잖아. 그럼 아래 떨어지면 이제 전부 뭘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어, 다른 게 방해할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전체 위치 에너지 100이 운동 에너지 100으로 간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중간에다 코일을 감아 놓으면 떨어지는 동안에 얘가 뭘 만들어요? 여기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야. 여러분들, 우주 전체에 있는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돼. 자, 이 전체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잖아. 위치와 운동이잖아. 이 위치와 운동 에너지를 우리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위치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도 그냥 에너지로 보면 에너지의 일부일 뿐이고요.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 방금 얘기했던 전기 에너지도 있고요. 어떤 빛을 내고 있다면 빛 에너지도 있고, 뭐 열을 내고 있다면 열 에너지도 있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를 전부 합친 게 우주 전체 에너지예요. 그 전체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는 역학적 에너지만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100인데 떨어지면서 전기를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전기 에너지를 50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전체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그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밖에 없었어. 근데 전기 에너지로 50을 줬어, 얘가.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로 줄어드는가? 떨어질 때는 50으로 감소하는 거죠. 왜? 전기로 50, 역학적 에너지 남은 게 5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떨어질 때와 왼쪽으로 떨어질 때 속력이 누가 더 빠르겠어요? 속력. 같을까? 다르지. 왜? 요 나의 속력이 더 빠른 거야. 누구보다? 가의 속력보다. 왜? 나는 전기 에너지로 손실된 게 없어요. 근데 얘는 전기 에너지로 손실되고 남은 게 역학적 에너지로 갔기 때문에 처음에 가진 역학적 에너지보다 얘는 감소하게 되는 거야. 선생님 역학적 에너지 감소 안 된다면서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 안 되는 경우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 공기 마찰 없고 전기 만들지 않고 이런 거 없이 그런 과정을 다 무시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데 지금처럼 전기 에너지를 만들거나 공기에 마찰이 있거나 그럼 역학적 에너지도 감소할 수 있는 거지. 음. 총 에너지는 감소하지 않아. 역학적 에너지도 어떤 총 에너지의 일부일 뿐이다. 발전기라는 게 뭐냐? 방금 얘기했듯이 어, 결국에는 이 코일과 자석 사이의 회전을 이용해서 뭘 만든다? 전기를 만든다. 발전기야. 발전기.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를 보면은 자석 사이에 이 회전하는 코일을 둔 거예요. 그러면 코일이 회전하면 어쨌든 자석과 코일 사이에 움직임이 생기면 뭐가 만들어진다?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게 발전기예요. 근데 발전기의 반대가 전동기죠.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거 전동기. 발전기하고 생긴 건 똑같은데 반대야. 왜? 전동기는 전기로 동력을 만들기 때문에 전동기죠. 얘는 전기가 있어. 전기를 넣어주니 얘가 도는 거죠. 전동기. 반대지. 전동기는 전기를 넣어줘서 도는 거고, 발전기는 돌려서 전기를 얻는 거지. 방금 얘기했던 수력 발전, 화력 발전, 풍력 발전 다 마찬가지야. 뭐야? 전부 자, 수력 발전. 물을 떨어뜨려. 처음에 물이 갖는 위치 에너지가 있었어. 떨어지면서 물이 빨라져. 운동 에너지로 되겠죠. 그래서 그 발전기를 돌려요. 그 발전기 돌리는 걸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 전기가 만들어져. 화력 발전 마찬가지야. 석탄을 태워요. 석탄은 화학 에너지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을 끓여요.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 그럼 발전기가 돌아요. 전기 만들어져요. 자, 풍력 발전. 바람의 운동 에너지. 발전기 돌려요. 전기 에너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돌려서 전기를 만든다. 자, 오른쪽에 1번 문제 볼게요.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 자, 전자기 유도는 뭐라고?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서 자기장이 변하게 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를 전자기 유도다. 그러니까 전기 만드는 거다. 생각하면 되고 이 자기장의 변화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코일과 자석의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자기장의 변화라 그랬지? 코일과 자석이 둘 사이에 움직임이 있으면 된다는 거야. 자, 1번. 코일을 통과하는 코일에 있는 자기장이 변할 때 만들어진다. 2번. 유도전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하죠. 이 전자기 현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도전류는 자석을 가까이 할 때는 흐르고,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는 흐르고, 반대로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할 때는 흐르지 않는다? 둘 중에 한 놈만 움직여도 만들어지는 거야. 코일이 가까이 가든 자석이 가까이 가든 가까이 가는 건 똑같은 거야.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져요.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진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4번.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자, 가까이 하고 멀리 할 때는 서로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야. 같지 않다. 반대가 된다. 되죠? 자, 2번. 전류가 만들어지는 경우,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찾아라. 자석을 빼낼 때 움직이면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고 그 사이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무조건 만들어지는 거야. N극을 가져갈 때 움직임이 있잖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움직임이 있잖아. 방향은 반대가 되겠지만 어쨌든 넣었다 뺐다 하면은 방향은 전류 방향은 반대가 되면서 반대 되지만 어쨌든 만들어지는 거고. 매우 강한 자석까진 좋아. 가만히 두었어?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해되겠어요? 움직임이 있어야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3번.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지는 원리다. 자, 자석 사이에 회전할 수 있는 코일을 놓고 자석과 코일을 놓고 회전해서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른다. 이러한 현상을 전자기유도, 정전기유도가 아니라 전자기유도. 정전기유도는 뭐냐면 기억났나? 금속 막대에다가 플러스 물질을 가까이 가져가면 전자들이 왼쪽으로 와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가 되는 거. 이런 걸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전기 유도랑 전자기 유도는 다른 거지. 자, 이런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전기 에너지. 돌려서 전기 만드는 거니까. 되지? 자, 4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숙제로. 넘어갑니다. 음. 자, 이런 전기 에너지를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가전제품에서 전기 에너지를 전환하지. 왜 우리가 발전소라는 걸 이용해서 발전기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발전기를 통해서 만든 전기 에너지, 이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아주 편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봐봐. 배터리가 있잖아. 그 배터리 결국 전기를 만들잖아. 그 전기를 만들면 화면에 불도 들어오지, 소리도 나지, 진동도 울리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에너지로 다 전환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 예를 들어서 다림이나 난로는 전기를 열 에너지로 바꿔준 거고, 전등이나 텔레비전은 주로 빛으로 바꿔준 거고, 오디오나 텔레비전에 주로 소리, 세탁기, 선풍기 주로 운동 에너지로, 배터리 충전하는 거 화학 에너지로 바꿔준 거죠. 자,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에너지 전환과 보존.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이 전체 에너지는 총 에너지. 이 총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 에너지가 전환될 때 총량은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 이 총 에너지에는 어떤 에너지가 포함되냐면 역학적 에너지도 포함이 되고 전기 에너지도 포함이 되고 열 에너지도 포함이 되고 빛 에너지도 포함이 되고 등등등. 예를 들어 전기 에너지를 100을 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어. 근데 자동차에서 히터도 틀어야 돼. 불빛도 내야 돼. 바퀴도 굴러가야 돼. 자동차 소리도 난단 말이야. 이런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되니까 이렇게 전환된 에너지는 또 다시 모으기는 어려워. 다 날아갔잖아. 그치? 하지만 얘들이 사라진 게 아니야. 우주 어딘가로 간 거야. 이 열 에너지가 공기 입자를 데워서 공기의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고
이 빛 에너지도 마찬가지. 역학적 에너지 마찬가지. 바람을 일으키고 소위 에너지 진동을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돌고 돌면서 우주에는 이렇게 총 에너지들이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전환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만든 소리 에너지가 있잖아. 이 소리 에너지가 공기를 진동시키죠. 공기를 진동시키면 이 공기는 어딘가에 또 가서 자기들 일을 한단 말이야. 그 일들이 뭔가를 만들어 자꾸 이렇게 에너지가 서로 상호 전환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건 또 뭐야? 밥이잖아. 그 밥은 또 뭐야? 빛에서 왔잖아. 엽록체가 만들었잖아. 어,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가 나한테 와서 나한테 열 에너지로. 그 밖에 소리 에너지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에너지는 자꾸 전환되고 있는 거야. 어.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전자규도 말고 나머지는 그래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5번 여러분이 풀어보면 되겠고 6번 볼게. 전기 자동차가 있다. 에너지 전환되는 과정이다. 전기 자동차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있을 텐데 얘는 어떤 에너지로 전환된다?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되겠지. 이때 전기 자동차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 총량은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과 같겠지. 다 합치면 똑같아진다. 라는 게 되겠죠. 맞아? 자, 71페이지 볼게. 71페이지. 유제 1번. 맞을까요? 자, 우리가, 유제 1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그림은 A에서 수평으로 던졌어, 이렇게. 던진 공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겠지? 바닥에 튀어 올라요. 그럼 B로 가. 또 C로 떨어져. 운동하는 모습이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역학적 에너지만 생각한다면 어떤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렸어, 내가. 그럼 이 공이 떨어지겠지. 떨어지다가 바닥까지 왔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올라가겠지. 근데 지난 시간까지 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야, 공기 저항 이런 거 다 무시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 100이 전부 뭘로 바뀌었어? 운동 에너지 100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 운동 에너지 100을 갖고 튀어 오르니까 다시 얘는 위치 에너지 100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에너지의 손실이 없다면 얘는 계속 같은 높이까지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무한 운동을 해야 돼요.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어. 다른 쪽 손실되는 게 없어. 단지 위치와 운동만 전환이 돼. 그러면 얘는 계속 제자리까지 튀어 올라야 돼.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 떨어지면서 공기와의 마찰, 공기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열 에너지로 어느 정도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나는 100이었는데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10이 손실된 거야. 예를 들면. 왜? 마찰에 의해서 10이 손실이 돼요. 그러면 이 바닥에 닿을 때는 100이 아니라 이제 90이 된 거야. 그럼 튀어 올라. 튀어 오르면 90까지밖에 못 튀어 올라야 되는데 또 올라가면서 또 공기와 마찰로 손실이 돼. 또 여기서 10이 또 손실돼. 그럼 이제 얼마밖에 안 남은 거야? 80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 높이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여기서는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없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든 거예요.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아닌데요? 전체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다른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 것까지 합치면 똑같아지는 거지. 에너지는, 총 에너지는 보존된다.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는 보존되지 않았다. 자, 기억.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같다.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겠어? 수빈아, 이해되니? 금강 이해돼요? 자, 공이 운동하면서 이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열이나 소리 등으로 전환이 된다. 쿵쿵쿵 소리. 떨어지면서 마찰에 의한 열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못한 거고요. 처음 역학적 에너지와 전환된 에너지 총량은 같은 거지. 이해돼요? 되겠어? 자, 이제 2번도 봐봐.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어, 지금 지금 뭐냐면 이 A 발전기니까 돌려서 전기를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서 A 발전기에서 전기를 내가 100을 만들었다 생각해봐. 만약에
이 전기가 그대로 손실되는 게 없이 갔어. 가면, 가서 지금 비발전기하고 연결된 거거든? 음. 근데 여기로 지금 전기가 가가지고 이 발전기가 100이 그대로 얘가 받으면 여기서 지금 10바퀴를 돌렸대, 10바퀴. 10바퀴를 돌렸으면 전기가 그대로 손실되는 게 없이 가면 이 손잡이가 10바퀴가 똑같이 돌아가겠지. 그런데 얘는 이 장치 중간중간에 전구도 있고 버저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를 만들면 전구도 불 켜야 되고 소리도 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전구한테 10 나눠주고 소리한테 10 나눠주고 그럼 이 B에 도달하는 건 80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10바퀴가 돌아가지 못하겠지.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부 보존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 거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어요. 자, 오늘 한 내용은 전자기 유도만 조금,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만 조금 힘들었지, 나머지는 그래도 할 만하지 않았을까? 그쵸? 네, 친구들.